안녕하세요, 어니스트입니다. 오늘은 상승 나오는 패턴에 대해서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다들 주식하면서 투자하면서 상승 나오는 패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데 차트 보면서 간단하고 중요한 핵심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승이 나오는 패턴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이게 절대적으로 어떤 로직 방정식처럼 딱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이든 비트든 어떤 특정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그 상황에 맞게 읽고 해석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좀 더 유리함을 갖춰가는 거고, 그 확률에 기반한 포지션을 짜는 거거든요.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작에 앞서서 간단히 배경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상승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수급적으로 매수세와 매도세가 공방을 벌이죠. 저는 수급 공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합니다. 매도세는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고, 매수세는 위로 올리려고 하는 거고, 이게 중간에서 딱 충돌이 나가지고 여기서 매우 싸우는 거죠. 이 힘의 변화거든요. 그러면은 이 힘이 결국에는 매도세가 강하게 되면은 아래로 밀고 내려갈 거고, 매수세가 강하면은 위로 들어 올릴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 힘의 변화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근데 이 힘의 변화를 체크하다 보니까 자주 시장에서 나와주는 패턴 같은 게 존재한다 해가지고 상승 패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저는 수급과 파동을 활용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고, 수급과 활용 관련된 매매 훈련, 그냥 이론만 안다고 해서 실전이 잘 되진 않거든요. 그러한 훈련을 함께 하고자 하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훈련소가 있으니까 같이 훈련하면서 배워가면서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훈련 참여 자체는 무료로 개방되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데, 대신에 열정과 의지는 가지고 열심히 하실 분들이 오셔야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 보시면서 링크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나오는 패턴은 결국에는 수급적으로 여기서 얘기했던 상승과 하락, 매수세와 매도세의 줄다리기에서 하락세 힘이 빠져야 돼요. 하락세가 멈춰야 되죠. 어떻게 멈추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매수세가 이제 다시 기운을 내서 힘이 모여야 됩니다. 매수세 수급이 이렇게 모여야 돼요. 매도세가 워낙에 강할 때는 매수세는 모이지 않습니다. 큰 돈이 들어올 만한 곳에서 그걸 중심으로 매수세가 한 점으로 모여서 힘을 한 번에 같이 쓸 수 있는데, 그런 포인트가 없다라는 게 핵심이죠. 매수세가 안 모일 때는 그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고, 보통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기본적 분석이나 뉴스, 재무, 실적 이런 거 위주로 하는데, 그런 걸 토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차트상에 어떤 캔들로 전환 신호를 내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의존할 만한, 의지할 만한 요런 흐름 나왔으면은 나도 베팅을 해볼 만 하겠는데, 요런 느낌이 만들어져야 돼요. 어떤 캔들이 전환 신호를 내는지 이런 것들, 이런 흐름을 읽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확률을 좀 인지하는 그런 훈련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연습하고 그 안에서 기계적으로 행동을 잘 할 수 있어야, 포지션을 관리할 수 있어야 결국에는 상승 패턴을 실전에서 내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바로 시작을 하면요, 상승 패턴을 보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공통전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상승 패턴이 의미있게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인가. 아까 처음에 간단히 말했지만 하락세가 좀 식어야 돼요. 소진돼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하락이 시작되는 초반에 주요 구간을 깨면서 내려온다 이럴 때는 굉장히 거칠고 강하게 하락을 합니다. 기세가 무섭죠. 그러면서 좀 지나야 식나 하는데 여전히 깨고 내려가니까 식지 않아요. 좀 식나 하는데 여전히 내려가기 때문에 식지 않습니다. 반등하는 트라이를 하지만 식지 않고 계속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나와주면서 매수의 힘도 세지기 시작하는 게 느껴지게 되면 하락세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서 던지는 사람들은 누굴까 생각해보죠. 여기서 던지는 사람들은 요 상황, 이러한 흐름 상황이 왔었을 때 여기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포지션의 변화를 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던질 사람들은 다 던져요.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도 안 던지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이해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어차피 버틸 사람들, 뒤늦게 매도세로 나오기도 하지만 한 번에 강하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예외로 두는 거죠. 어차피 나올 사람들이 충분히 다 나오고 나면은 이 안에서 던질 사람들은 다 던졌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멈춥니다. 물론 예외도 있죠. 여기서 예외는 패닉셀로 넘어가면, 이게 적당히 하락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하락하게 되면은 원래 안 던질 사람들도 큰일 난 거 아니야, 다 던지면서 새로운 2차 파동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정도까지 이어지진 않으니까 이런 게 가능은 하지만 일반적이지
일반적이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더라도 이 흐름이 나온다고 해도 원리는 같습니다. 하락세가 일단 진정이 돼야 돼요. 하락세가 진정이 돼야 바닥이라도 잡힙니다. 일단 그거를 먼저 확인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하락세가 진정된다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대표적으로 체크가 가능한 게 뭐냐면은, 캔들 크기가 여기는 굉장히 컸다가 점점 작아지죠. 이런 식으로, 이런다고 해서 무조건 진정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도 진정 가능성은 있었어요. 근데 진정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런 식으로 작아지고요. 하락 속도가 둔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은, 하락에서 상승 패턴을 보게 되면 항상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을 하다가 둔화된 곳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주식할 때 L자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좀 둔화되는 구간이 분명히 나와준다 인 거고요. 뭐 물론 가끔 드라마틱한 V 반등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V 반등 역시도 꼭지점에서 뭔가 힘의 변화가 강하게 팍 바뀌는 뭔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하락은 둔화돼야 된다. 어떤 포인트로든 간에 그게 시간이 길게 보여지든 짧게 보여지든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힘을 쓰다 보면 하락세도 결국엔 힘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는 실제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 차트 좀 본다 하는 사람들은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 차이예요. 저점을 깨지 않는 구간이 반복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여기도 둔화 가능성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게, 이 흐름 자체에서도 계속해서 캔들적으로 저점이 깨집니다. 캔들 하나가 새로 생길 때마다 저점이 깨져요. 그러다가 좀 괜찮아지나 저점을 더 이상 깨지 않는 흐름이 나오나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여기 저점을 깨버렸어요.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와주는 이런 형태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뒤쪽 파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저점이 안 깨집니다. 그전 직전 저점으로 작용했던 곳을 올라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깨지지 않아요. 저점을 어느 정도 유지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하락세 힘이 강하면은 이때라도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다시 한번 눌러요. 하락세 힘이 살아있을 때 나오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까지 갔는데도 슬금슬금 올라갔는데 더 이상 하락을 못 시켜. 이게 좋아서 상승하는 건가? 아니죠. 하락세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서 그냥 알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런 데서 이탈 흐름이 강하게 나올 법도 한데 안 나오죠. 여기서 안 나옵니다. 계속 버티면서 저점이 유지되고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 확인하고 나서 케바케이긴 한데 종목마다 케바케입니다. 요 정도 확인되니까 확인할 만큼 확인하고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 괜찮은데, 강한 상승의 끝자락 만나는 요런 시점 됐었을 때 눈치 보다가 탈환에 성공하니까 큰 힘이 팡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상승세 궤도에 올라타는 이런 전환 흐름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상승 패턴을 잡는다는 거는 이러한 전환점을 잡는다는 건데, 이 전환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그냥 따지고 보게 되면은 마지막 꼭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전환점은 항상 이 끝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끝에 지역에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 버티는 모습, 올라서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좀 중요 구간을 올라서는 모습, 요 상황, 이 흐름을, 여기서의 파동 현상을 좀 정확하게 잘 알고서 여기서 투자자의 심리, 포지션 변화,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올라서면은 전환점이 잡히는 거고요. 이거는 주식할 때도 많이 얘기했던 게, 저점 박스가 보여지는 거고, 저점 박스에서 지금 같은 모습에서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박스로 다시 되돌아와서 안착하고, 그 다음에 이쪽, 제가 예전에 비유하면서 설명할 때는 곰돌이의 오른쪽 귀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올라서면 본격적인 전환 포인트로 들어서는 영역, 여기서 거래량까지 터져주게 되면 더없이 좋은 흐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얘기할 때 세 번째 포인트 얘기도 나왔습니다. 다시 첫 번째는 하락세 힘이 약해져야 된다, 힘이 좀 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점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유지가 되거나 저점이 올라서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저점 박스를 돌파해서 찢어버리는 이 상승의 힘이 강하게 올라와 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반대로 거래량 터지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어디서 터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저점에서 전환할 때 터지는 게 좋은 거지, 주가 이렇게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서 거래량 터져서 쫙 올랐다, 그럼 이거 더 좋은 거 아니야? 여기서 올라타 이거 상승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좀 곤란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발산이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힘 빵 주고서 개미들 들어오게끔, 개인 투자자들 들어오게끔 한 다음에 여기서 털고 나갈 때도 거래량은 터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상황에 따라서 거래량이 어디서 어떻게 터졌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단순하게 거래량 터지면 좋은 거랬어 이렇게 생각하고서 아무 상황에나 적용하게 되면은, 잘 가는 종목 마지막 거래량 피날레 터지는 데서 딱 잡게 되면은 정확히 본인이 상투 잡는 그런 형태의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세 가지 상황, 어려울 거 없었죠. 간단하지만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에서 조금 활용할 만한 거 추가로 번외 팁을 좀 드리면은 캔들 패턴으로 샛별형 패턴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도 결국에는 비슷한데 간단하게만 말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락하는 음봉이 쫙 나와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버텨주는 도치 캔들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여기서 반전시키는 올라가는, 그러면서 이만큼 더 올라가주는 이런 캔들들이 나올 때 파동적으로 모습을 그리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쭉 나오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요 모습을 시사하면서 캔들 조합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하락이 나오고 하락세가 진정되고 저점이 유지되면서 다시 들어 올리는 요 캔들, 좋은 전환 캔들의 패턴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이다. 그래서 나온 거고요.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모습을 캔들로 포착하든 파동으로 포착하든 흐름으로 판단하든 결국에는 투자자 자체가 이거를 보고 느끼고 읽어가면서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연장선상으로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서든 되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게 쌍바닥, 많이 들어봤죠. W 파동이라고 저는 얘기하기도 하는데, 지금 제가 말한 모습이 여기서 한번 나옵니다. 반등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요. 물론 당연히 어떤 종목은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많은 종목들이 여기서 한번 의심을 합니다. 저점 대비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빠진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하면서 여기서 한번 의심을 하면서 한 번 더 꺾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2차 두 번째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가 서류 시험이면은 서류 통과한 이후에 마지막 면접을 앞둔 그런 것처럼 2차 관문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점이 지켜지고, 최소한 지켜지던가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형태를 쌍바닥에서 매우 선호하죠. 쌍바닥 전에 파동의 고점을 돌파해주는 이런데 여기가 굉장히 좋고, 이거는 두 번의 테스트를 거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뢰도를 되게 높게 주는 쌍바닥 패턴이라고 하는 그런 파동 현상이다. 이거는 저점에서 알아두면 좋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쌍바닥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논하기에는 저는 어차피 실전에서는 모양만 보고서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말하는 W 파동이 정확하게 연결되는 상충점이 번개 N이거든요. 하락 파동의 기본 M 파동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쌍바닥에서 버티지 못하고 여기 무너지는 경우, 이거는 다시 하락의 전환 시작이라고 보통 많이 보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랑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W를 완성하기 전에 여기서 매매를 하려고 하자니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게 좀 걱정은 될 거고, 분명히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고, 끝까지 확인해서 거래량 힘 붙어서 쫙 올라갔었을 때 그 이후에 이런 데서 행동하자니 저점 대비 너무 높은 데서 사는 것 같고, 이런 현실적인 실전 어려운 포인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를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포지션으로 손익비를 어떻게 맞춰가면서 어떤 매매 스타일로 지금 파동에 맞게끔 어떤 궁합에 맞는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느냐, 이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남는 숙제이자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관문, 아니면은 자기만의 숙제, 해결 과제, 요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고민하고 궁리하면서 나한테 잘 맞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파동에 걸맞는 그런 전략까지 완성이 돼야 실제로 투자를 하는데 좋은 결과로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함께 훈련하면서 그런 것들을 익히고 배워나가고 싶다 하면은 훈련소를 이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훈련소는 무료로 개방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것보다 좀 더 질높게 배워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보다 알고 있으면은 수급과 파동을 분석하면서 파악해 나갈 때, 그리고 포지션을 잡아 나갈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상승 패턴을 단순히 운 좋으면은 보이는 거다라고만 말하기에는 실제로 투자 시장에서 굉장히 자주 보여지는 일정한 패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거를 좀 각자 상황에 맞게 잘 읽어 나가는 그런 연습도 해보시면은, 무조건 차트 보고 투자해라 이런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차트를 볼 줄 알아야 그에 맞춰서 포지션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자신의 매매에 접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실전적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언제나 도움되는 영상 찍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